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1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한 줄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인도발 통신에 의하면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33개 구역에 아벨맥틴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98.7%의 효과를 나타내어 33개 지역에서 완전한 코로나 퇴치를 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퇴치하여서 안전지대로 지금 확정이 되고 있으며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참고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인구가 약 2억 4,200만 정도가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이 되었으나 지금은 완전 퇴치에 성공을 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 아이버맥틴에 대하여 지난번에 저희가 일전에 보도하여 드렸던 바와 같이 FDA에서는 이것이 소나 말에게 쓰는 구충제이므로 사람에겐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많은 피난민들에게 이 구충제를 사용하고 사람에게도 사용을 한 것이 나중에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FDA와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왜 감추고 아이버맥틴을 사용 못하게 하는지 아직도 저희가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드디어 터지고 있습니다. 홍콩 소재 에버그란데 부동산 개발업체가 약 3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3천억 달러는 바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파괴를 가져왔던 그 규모의 5배입니다. 이 에버그란데 개발 회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작업은 중국 동부 해안지대를 따라서 많은 도시를 건설하였고 또한 내륙지까지 확장을 하여 건설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1년 전부터 유동성에 몰려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분양한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50% 할인하여 분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기분양받은 사람들은 분노하여 데모를 일으키기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1억을 주고 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같은 동 같은 층에 옆에 사람은 5천만 원에 사서 입주를 하였다고 하면 내가 가졌던 1억 달러는 졸지에 5천만 원짜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기존으로 먼저 샀던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던 사건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채도 발행하고 단기 차입도 하고 해외 긴급 차입도 하였으나 결국은 모든 돈줄이 막혀 드디어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회사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홍콩이나 중국 샹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많은 중국 건설업체들이 다 연관성으로 줄도산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자기 자산의 75% 내지 85%를 부동산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붕괴가 결국은 중국 서민과 중국 경제의 파산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많은 부동산을 이 중국 투자 회사들이 매입을 하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도 큰 빌딩은 거의 중국계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여 건설을 하였으나 지금 최근에 와서는 모든 건설이 전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부동산 붕괴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먼 브라더스의 5배입니다. 한국에서 농촌에서 개돈 부어가지고 투자했다가 돈 날린 사람들 많죠. 그거의 5배입니다. 다음 소식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어저께 중국과의 비밀통화 내용에 관한 업데이트입니다. 실제적으로 마크 밀리가 한 말 그대로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이 중국 최고위층과 비밀 통화 내용을 그대로 마크 밀리가 다시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중국과의 이렇게 비밀 통화를 하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해임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후임으로 왔던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은 오늘 팍스와이 뉴스에서 실제로 나는 합참의장에게 중국과 통화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국가원수와 국방부 장관만이 합참의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둘 다 내리지 않았으면 마크 밀리가 혼자 했다고 하면 이건 적과의 내통으로 완전 반역죄입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참의장은 미국의 우주방위군까지 6개의 군대가 있습니다. 각 군대의 총사령관들만 모여도 6명인데 6명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참의장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없고 단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브리핑을 하고 어드바이스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대통령이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하든가 하여 각군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합참의장은 그 명령을 받아서 전달만 할 뿐입니다. 일종의 메신저 역할만 하는 것이 미국의 합참의장직입니다. 따라서 합참의장이 자기 판단에 의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이것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분명한 반역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터커 칼슨은 또 자기 프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사용 권한을 자기가 뺏어왔다고 하면서 무력을 사용하여 대통령에게 핵을 사용 못하게 하였다고 자랑질을 하였는데 그 자체가 바로 반역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한두 건 저지른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을 저질렀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자기들은 지금도 밀리 합참의장을 신뢰를 한다고 전하였는데 이것은 신뢰 문제가 아니고 민간 선출된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에 대한 군부의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상당히 설왕설래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후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리스트인 전직 대통령 3명이 아프간 난민을 위하여 조 바이든 및 다국제 기업과 협력을 하여 아프간 사람들의 영구적인 미국 정착을 돕는 웰컴 USA 재단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 글로벌리스트 대통령은 바로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3명입니다. 다국적 기업으로는 에어비앤비, 월마트, 스타벅스, 페이스북, 인스타카트, 마이크로소프트, 조바니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12개월 동안 9만 5천 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미국 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안전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8월 한 달 동안에 아프간에서 데려온 아프간 사람만 4만 8천 명입니다. 즉 50%가 8월 중에 다 들어오는 피난민들인 것입니다. 또한 웰컴 USA 명예회장으로는 로라 부시, 힐러리 클린턴, 미셸 오바마 등 3명의 전직 대통령 부인들이 명예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자금은 바로 조지 소로스의 OSF가 지원하고 있는 락펠러 필란트로 어드바이저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은 하나도 쓰지 않고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그냥 얻어서 인심은 자기들이 쓰는 것입니다. 참 잘합니다. 그리고 공동의장이다 뭐다 요직은 전부 자기들 지방과 끼리끼리 다 해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다음은 걱정 근심이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8개월 동안에 조 바이든이 워낙 엉망으로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2024년 자체에 미국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고 걱정되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2022년 중간선거도 물론 결과를 보아야 알겠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애국지사들과 지지자들을 믿고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아주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저 또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은 저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소식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웨일스 파고를 해체해야 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 연준에 6장에 달하는 공식 사안을 보내었는데 그것은 지금 통제 불가능한 웨일스 파고가 2016년 소비자도 모르게 소비자 구자를 만들고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여 30억 불의 합의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그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며 은행 시스템의 안정과 무결성을 훼손하는 이 웨일스 파고를 그대로 둘 수가 없으므로 이번 차제에 FHC에서 퇴출을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돈 700불도 얘들이 뺏어갔습니다. 지금 소송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게빈 뉴섬을 유임하는 것으로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64대 36으로 게빈 뉴섬을 소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표가 64%가 나왔습니다. 한편 레이리 엘드는 비록 선거에 졌지만 참 잘 싸웠습니다. 게빈 뉴섬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많은 민주당원들이 8천만 불을 모아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날 레이리 엘드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주변에서 모은 280만 불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선거는 돈이 말하는데 특히 빈민가 쪽으로 가게 되면
표가 바로 돈입니다. 잘 싸웠습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장도 아예 연설 한 번 안 나왔습니다. 혼자서 참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다음 소식은 펜실베니아 감사 소식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펜실베니아주 감사 소식이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물타기 작전의 감사에 불과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노인 제이크 콜만 공화당 상원의장이 감사를 시작한다고 오늘 청문회를 열어서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투표지 소환 자체가 없습니다. 투표지가 없는 감사 그냥 형식만 해가지고 감사를 하였다고 이상 없다고 발표하려고 이렇게 작당을 하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진성 공화당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라이노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감사도 없고 투표용지 검사도 없는 이런 감사는 있으나 마나하는 것입니다. 항상 펜실베니아와 거기에 좀 야리꾸리한 몇 개 주가 이 라이노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